현상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오늘 시장 함께 준비합니다.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인데요. 자, 2023년 하반기 이제 딱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저마다 하반기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주요국의 경기, 또 물가, 통화 정책, 은행권 리스크와 반도체 정책, 중국 리오프닝을 주요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님 모시고요. 다양한 시각들의 중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저희 전 국민의 모닝 미라클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발령이 네, 위상 관련해가지고 네, 오늘도 네. 오늘도 일찍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반기 증시를 보는 시각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코스피 3천까지 찍을 것이다 낙관론도 네. 있고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등락을 계속 보일 것이다라는 비관론도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일단 해외 증시, 국내 증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해외 증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이슈 그동안 좀 좋은 이슈들이 다 반영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좋은 이슈들이 반영될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자료화면 준비한 게 있는데 7개 빅테크,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평균 올해 상승률이 50%가 넘거든요. 네. 근데 S&P 500은 한 10%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3개의 그 종목의 평균 상승률은 1% 전후예요. 그러면은 7개의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2의 닷컴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올라왔으면 나머지 비주도주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국가들의 어떤 경제가 썩 좋지 못합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2달 연속 안 좋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 관련된 항생지수라든지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있고요. 유럽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지난 4월 형성된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유럽 관련된 그 주요 국가들의 주가 지수가 1%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해외 증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증시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국내 증시는 몇몇 섹터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1, 2월은 AI라는 로봇주들이 올라왔었고 그 종목군들이 약간 쉬어갈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3, 4월에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때 자동차, 조선, 반도체가 또 4월, 5월 증시를 끌어올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계단식으로 올라왔다는 맞습니다. 걸 본다라면 최근에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면 주가 지수는 신고가, 어떻게 보면 쌍봉의 직전 고점 이상이 올라왔지만 신용잔고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히려 지난 4월 고점보다 한 1조 원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완전히 약간 거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FOMC라든지 경제지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21선 전후로 해서 약간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한 6월 중순까지 잘 이루어진다라면 코스피 6월 증시도 혹은 7월까지의 증시 그 주가의 방향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금보다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황은 조금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6월 중순까지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은 6월과 7월 국내 시장 괜찮을 수 있다.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반도체주 관련된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요. 중소형주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6월
반도체 중소형 주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최근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오르긴 네. 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하이닉스가 최근 한 2주 사이에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두 종목이 전체 반도체 섹터를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후반하고 이번 주의 다른 모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갈 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들이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은 아주 많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슈가 좀 있는 기업들은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어쨌든 이제 시스템 메모리 쪽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6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말 6월 달에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면 뭐 TMC라든지 뭐 HPSP 뭐 차량용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면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신제품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다음 주 애플 관련된 이슈들을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약간 IT 부품주들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신다라면 뭐 뉴프렉스라든지 뭐 KH바텍, 뭐 선희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귀가 쫑긋해지는데요. 지금 예, 반도체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TMC, HPSP, 텔레칩스 말씀을 주셨고 또 IT 부품주에서는 뉴플렉스, 소닉시스템, KH바텍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상반기 증시 어떻게 보면 순환 매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그래서 2차 전지 이후에 반도체로 이렇게 또 매기가 쏠려갔는데 하반기에는 조선주를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조선주를 봐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작년 한 해 동안 본다라면은 뭐 작년뿐이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수주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LNG 사업 위주의 수주가 잘 나왔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 원래 올 상반기에는 아주 많은 수주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수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업황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확인을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그 신규 수주가 73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올해 목표가 157억 달러인데 거의 뭐 46%를 1분기에 달성했고 지금 이제 2분기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대형 좋은 실적 수주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수주 증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3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445억 달러인데 올해 그 매출 목표치의 3년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잘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그 LNG선 뭐 그런 그 고부가치 선박 관련해서 어떤 수주 점유율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신조선가도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대비해서도 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이고 약간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후판 가격입니다. 네. 후판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후판 가격보다는 지금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인건비. 비용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작년 그 8월 달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부족한 인력이 한 8,000명이 좀 넘었었는데 올 8월 달 정도 되면은 그거에 한 50% 이상, 한 13,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부족할 거라는 통계가 나온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비용이라는 것이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인력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비용 통제를 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바닥에 되었던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뭐 관련된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보신다라면 그동안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쪽으로 해서 어떤
그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면 삼성중공업도 상당히 이제 좋은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 이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 하고 있고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그 몇 년 동안 형성되었던 박스권 상단은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6,000원을.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시세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좀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 쪽에 인수가 되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재 쪽을 보신다라면 동성화인텍이 이제 한국카본이 화재가 아직 완벽히 마무리된 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임비 관련 흐름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운임비 쪽은 조금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해운주들이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들은 조금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선주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 말씀 주셨고요. HSD 엔진, 동성화인텍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를 네. 또 안 여쭐 수가 없어서요. 6월 초에는 저희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학회들, 뭐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이렇게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데 네. 자, 주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궁금합니다. 좀 바이오주들은 참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성장주라고 하면 바이오주들이 항상 그 선두에 있었고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판도가 바뀐 네. 게 뭐 AI라든지 뭐 AI가 가장 뜨겁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로봇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럼 뭐 당연히 2차 전지는 계속 성장주로 자리를 확고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 약간의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진 네.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피곤해하신다. 그러니까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임상 발표하고 있다, 임상 결과가 좋다 하는데 이게 결국 약이 나와줘야 되는데 약이 안 나오고 계속 임상 관련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몇 년째 계속 동일한 내용들만 나오다 보니까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목들도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스코라든지 뭐 여러 이슈들이 좀 있는데 뭐 연초에도 보면은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그 이벤트가 있어도 네네.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네, 없었기 움직이지 때문에 않았죠. 네.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좀 임상 좋은 결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살아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앱클론도 좀 주가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에 본다라면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선별적인 접근은 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는 꿈과 기대를 파는 업종이라고 네. 하니까요. 뭐 감안은 어느 정도 하셔야겠습니다만 지금 집어주신 종목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앱클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사들, 그룹주들 한번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1시간여 후면은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여쭙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은 6월 증시도 아주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를 대비하시되 다만 이제 6월이 지나면 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이제 그 기대감으로 또 7월 장세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좀 2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좀 미리 선점해서 좀 분할로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쪽도 최근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뭐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자동차 관련해서 좀 보신다라면 뭐 기아라든지 LG 에너솔루션 같은 기업들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아침 일찍 귀한 인사이트 전해주신 유창희 대표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